JID 단축키와 단축 코드에 대해서 계속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드 실행과 관련된 단축키, 그리고 검색과 관련된 단축키,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편집과 관련된 단축키, 그 다음에 화면 전환과 관련된 단축키, 그 다음에 이제 팁,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단축 코드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 오늘 첫 번째는 이제 실행과 관련된, 단축 키인데요. 자,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이제 메인 메소드가 있는, 메인 메소드가, 이걸 이제 메인 메소드라고 하는데, 메인 메소드는 프로그램 진입점이에요. 요거는. 자, 그래서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하려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메인 메소드가 있는 main.java라는 클래스가 열려 있죠. 자, 그래서 요 파일을 한번 결과를 보기 위해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일단 닫고요. 자, 요때는 어떤 단축키를 쓰냐면 ctrl 잠시만요.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F10, F10 여기 있죠. 숫자 키보드의 숫자 자판이 위에 있는 요 키를 누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현재 열려 있는 클래스 자바 클래스를 실행할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지금 main.java가 열려 있죠.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컨트롤 시프트 단축키로 물론 단축키 안 쓰고 얘를 눌러도 됩니다. 이때는 요게 열려 있는 게 반드시 메인인지 확인하고 요 run main 얘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근데 여기가 단축키가 Shift 10으로 돼 있죠. 요건 조금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열려 있는 자바 클래스를 실행할 때는 Ctrl Shift F10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밑에 콘솔 창에 이렇게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hift 10이 있는데요. Shift 10은 이전에 실행한 클래스를 갖다가 재실행하거나 혹은 나중에 이제 스프링 부트와 같은 엔터프라이즈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스프링 부트 같은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전 설정 서버로 스프링 부트 서버를 실행할 때 그때 쓰는 게 바로 Shift 10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자, 우리가 이제 요 실행하려면 메인 메서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유저라는 자바 클래스는 메인 메서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서드가 있는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new 자바 클래스 하고 이름은 hello world라고 제가 지을 건데요. 자, 이름은 hello world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hello world. 자, 보통 이제 클래스명은 대문자로 시작하죠. hello world하고 하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메인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단축키를 주는 거고요. 자, 여기 메인 메서드는 어떻게 만드냐면, 메인하고, 이거 단축 코드입니다. 메인이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public static void main. 그래서 PSVM, PSVM, public static void main. 요게 나는 외우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메인, 이런 식으로 해서, 탭키나 엔터키를 누르면, 이게 자동 완성이 됩니다. 이게 단축 코드입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코드를 하나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ut 해서 이것도 단축 코드고요. sout 요 출력문을 생성하는 단축 코드입니다. 자, hello world라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어, 그, 뭐가 되죠? 메인 메소드가 있어서 이제 실행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때 아까쯤에 배운 Ctrl Shift F10을 누르면 여기 보면 Hello World 이렇게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물론 얘를 클릭해도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헬로 월드가 잘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상태에서 클래스를 갖다가 메인으로 열어놓을게요. 클래스를 메인으로 열어놓고 컨트롤 시프트 F10 하면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되겠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시프트 F10을 눌러볼게요. 시프트 이게 F10이죠. 시프트 F10을 눌러보면 자, 이렇게 헬로 월드가 출력이 됩니까? 이전에 실행한 거. 자, 그래 여기서도 보면 지금 헬로 월드가 지금 여러분이 보는 화면은 메인.점 자바지만 실제 여기 창에 보면 non debug configuration 창에 보면 헬로 월드가 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Shift F10이 적용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열려있는 파일을 내가 실행하고 싶어. 여기는 헬로 월드지만 이때는 다시 컨트롤 시프트 F10을 누르면 이렇게 요 가길동 헬로 월드 요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게 컨트롤 시프트 F10과 시프트 F10의 차이입니다. 즉 다시 정리하면 시프트 F10은 이전에 실행한 클래스를 재실행할 때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F10은 현재 열려있는 자바 클래스를 실행할 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hift F9이라고 있는데 자, 요거는 뭐 할 때 쓰는 거냐면 여기 디버깅 할 때 쓰는 디버깅 할 때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때 쓰는 단축키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버깅 모드로 실행하기 위해서 여기 번호 있죠? 여기다 그냥 클릭을 하세요. 자, 이래야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때 여기서 이 코드 실행이 여기서 멈춥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버깅 모드로 실행할 때는 여기 써 있죠? Shift 요건 아니죠. 요거는 저거죠. Shift F9. 자, Shift F9을 누르면 이 상태에서 Shift F9을 누르면 자, 코드가 여기서 멈췄죠. 그죠? 그래서 요건 출력이 됐겠죠. 요건 출력이 음, 되고요. 요건 출력이 되고요. 요건 출력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콘솔 창에 가보면 자, 이렇게 Hello World, Hello and Welcome에서 이렇게 출력이 되어 있고요. 자, 요건 이제 그 변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디버깅에 대해서 이제 시간이 있으면 그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F8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F8이라고 있습니다. 요거 F7을 누르게 되면 해당 정의된 메소드나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F8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8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실행이 됐고요. 그래서 i 값이 1로 변했고요. 그 다음에 또 F8을 누르면 이제 얘가 출력이 되겠죠. F8을 또 누르면 여기 보면 i는 1 이렇게 출력이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i는 증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쫙 또 얘가 실행이 되고 자, 그래서 i는 2가 됐고 i가 2가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드를 디버깅 할 때 사용하는 실행 모드가 바로 Shift F9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Shift 플러스 F9입니다. 단 이렇게 디버깅 모드를 실행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 자, 자, 그럼 단축키를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단축키를 몰라도 여기 보면 그 아이콘이 있습니다. 실행할 때 조금 여기 요거 말고요. 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 끝까지 실행해도 되고요. 자, 이제 이 디버깅 모드를 중지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 버튼으로 요거 해도 됩니다. 요거 이제 디버깅 모드 실행을 중지하겠다는 얘기고, 자, 단축키는 뭐냐? 디버깅 모드로 실행되는 걸 중지할 때는, 자, 단축키는 바로 뭐냐? 컨트롤 F2입니다. 바로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F2입니다. CTRL 플러스 F2. 요거는 나중에 이제 스프링부터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때, 이 서버 중지할 때, 이 서버, 스프링부터 서버 중지할 때도, 종료할 때도 요 컨트롤 F2를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F2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요게 이제 중지가 됩니다. 저 버튼 누르는 거나 요 버튼 누르는 거나 똑같습니다. 컨트롤 F2를 누르면 자, 꺼졌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아이콘이 나타났네요. 자, 요거는 그냥 일반적인 실행 모드고요. 요게 여기 버그 같이 이게 벌레 같이 새긴 거 있죠? 아이콘. 요게 이제 디버그 모드로 실행할 때. 요 단축키 안 쓰고 그럴 때는 요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단축키 외우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요 버튼을 눌러서 요 벌레 모양 버그죠. 영어로는 요 버그 버튼을 버그 모양의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버깅이 다 끝났다 그럴 땐 요거를 클릭하면 이게 지워집니다. 이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로 걸 때는 클릭. 그리고 나서 여기 버그 모양의 아이콘 클릭하거나 단축키 Shift F9을 클릭하거나 중지할 때는 여기 사각형 중지 버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F2를 눌러도 됩니다. 자, 그리고 브레이크 포인트를 지울 때는 그냥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게 실행, 일반적인 실행이냐 아니면 디버기 모드로 실행하느냐 라는 와 실행과 관련된 소스코드 실행과 관련된 단축키였고요. 자, 이번엔 파일 내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있는 요 main.java에서 파일을 하나 그 키워드 변수나 이런 걸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열려있는 파일 안에서 특정 텍스트나 어떤 키워드 혹은 변수명 혹은 메서드명을 찾을 때는 CTRL 컨트롤 플러스 F입니다. 요걸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입력할 수 있는 어떤 창이 하나 뜹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F 누르면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여기 돋보기 모양 여기 서치라고 검색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 여기서 그러면 제가 extract 어제 했던 extract라고 요까지만 써보면 이렇게 어,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extracted 이렇게 찾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또 엔터를 치면 찾아진 게 찾아진 대로 다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컨트롤 F였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현재 열려 있는 자바 파일 안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를 찾을 때 쓰는 단축키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Shift만 하나 더 붙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CTRL 플러스 Shift 플러스 F를 하게 되면 요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잘못 눌러갔고요. 자, 요거는 내 프로젝트 안에 있는 모든 파일, 그리고 이제 심지어 뭐 자바 파일뿐만 아니라 설정 파일, 예를 들어서 뭐 야물 파일이라든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스프링부터 애플리케이션 할 때는 막 야물 파일도 만들고 이럽니다. 자, 아니면 그런 파일들 안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F가 아니고 요거는 현재 열려 있는 파일이고 저 컨트롤 시프트 F 말고 컨트롤 그 F 말고 컨트롤 시프트 F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파일이 자 여기 보면 여기 메인에 보면 여기 그 유저의 getName을 호출하고 있죠. getName을 호출하고 있고 자 여기 유저 클래스에 보면 getName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getName 메서드가 여기에도 있고 메인에도 있죠. 자, 이럴 때 열려있는 프로젝트 내의 모든 파일에서 어떤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고자 할 때 쓰는 게 Ctrl Shift F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get name 대소문자 상관없이 그럼 여기 보면 여기는 user.java에 있는 getName 요거는 main.java에 있는 getName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메인 쪽으로 가보면 여기가 지금 메인이니까
자, 그럼 유저로 가보면 얘를 딱 클릭해보면 여기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여기를 우리가 검색할 때 ctrl 플러스 F는 현재 열려있는 파일에서 이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고자 할 때, 그 다음에 뭐 키워드는 변수명이 될 수도 있고요. 메서드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ctrl 플러스 요거는 shift, 여기 shift 하나를 더 추가해 주는 거죠. shift 플러스 F는 자, 요거는 이제 프로젝트 전체 파일, 뭐 소스 파일이 됐던 설정 파일이 됐던 전체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하고자 할 때 쓰는 키워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특정 키워드를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고요. 자, 이제 스마트 편집과 관련된 키워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메인.점 자바, 예, 예를 들어서 요거 우리 어제 배운 거 있죠? 자, 이렇게 요거 참. 자, 자, 요거 정렬을 해놓고요. 자, 우리 어제 아니죠. 자, 우리 이제 스마트 편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제가 커서가 이렇게, 위치한 상태에서 그냥 엔터를 치면, 자, 이렇게,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해버리죠. 자, 근데 이제 내가 커서가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여기에 있든, 자, 커서 위치에 상관없이, 자, 이 상태에서 Shift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바로 다음 라인으로 이동하는데, 예를 들어서 커서가 여기에 있는데 제가 엔터를 치면, 이게 이제 잘려요. 이렇게. 이게 그래서, 보기가 좀 그렇죠. 자, 그래서, 커서가 어디에 있든, Shift 엔터를 치면, 문장 중간에 커서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처럼 Shift 플러스 엔터키를 치면 현재 이 라인을 찢지 않고 현재 라인을 쪼개지 않고 요 커서가 여기에 있든 커서가 여기에 있든 커서가 여기에 있든 요 커서 아래에 빈 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Shift 엔터입니다. 자, 그리고 또 계속 지금은 이제 스마트 펜칭과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컨트롤 플러스 요 시프트 플러스 아까쯤에 이제는 시프트 엔터였는데 여기 CTRL이 하나 더 붙었죠. 그리고 엔터 키입니다. 자, 요거는 요럴 때 좋습니다. 자, 여기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여기다가 계속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if 멤버 equal null이라고 이렇게 치고 요 정도까지만 치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이렇게 자동 완성이 되죠.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또 요런 기능도 하고요. 가로를 요렇게만 쳐도 됩니다. 요까지만 작성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가로가 닫히면서 자동으로 닫히면서 블락이 만들어지죠. 이런 기능이 있고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막 작성을 한다고 하죠. 자, s out 이렇게 막 작성을 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여기 이제 세미콜론을 안 쳤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엔터를 친 거지. 그럼 여기 지금 세미콜론 안 쳤다고 이렇게 빨간 물골 모양 뜨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그냥 엔터를 치지 말고 요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면 세미콜론이 자동 완성되면서 참 죄송합니다. 세미콜론이 자동 완성되면서 엔터가 됩니다. 다시 자, S out 자, 엔터 치고 자, 여기다가 이제 hello 자, 쳤고 요거를 이제 지우고요. 자, 여기 자동 세미콜론이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 되지 않네요. 자, 줄바꿈 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그 세미콜론만 붙여주네요. 자, 그리고 다시 Shift 엔터 해볼까요? 요거는 줄바꿈 세미콜론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미콜론이 붙지 않죠? 그래서 자, 만약에 이제 그 제가 세미콜론 붙이는 걸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줄바꿈 할 때는 다 작성하고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 하고 또 한 번 엔터 이렇게 쳐주는 거죠. 자, 요까지 했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자, 쉬프트 엔터가 있습니다. 쉬프트 플러스 엔터가 있죠. 쉬프트 플러스 엔터는 뭐예요? 자, 요거는 자, 커서가 문장 중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 현재 라인을 줄바꿈하지 않고 즉 찢지 않고 커서를 갖다가 아래로 깔끔하게 내리는 그런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요거 Shift 엔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커서를 갖다 중간에 이렇게 위치시키고 그냥 엔터 치면 이렇게 찢어지죠. 빨간 줄 가고. 자, 근데 여기서 그냥 엔터를 치지 말고 여기서 Shift 엔터를 치면 그냥 바로 라인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엔터는 여기다가 이제 CTRL을 하나 더 붙이는 거죠. CTRL을 하나 더 붙이고 플러스 컨트롤 시프트 엔터요.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세미콜론이 없어요. 네, 깜빡이고 세미콜론을 꼭 까먹었어. 그럼 컨트롤 시프트 그냥 시프트 엔터 하면 역시 안 붙습니다. 세미콜론이 다시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시프트 엔터를 하게 되면 세미콜론이 붙고 엔터를 한 번 더 주주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얘 또 컨트롤 시프트 엔터가 어느 때 좋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쯤에 설명했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if문 같은 거 작성할 때 if문 같은 거 if 여기 뭐 변수 멤버라고 있죠. 자, 멤버하고 가로를 자동 완성되는데 요거 가로를 치질 않았어. 그리고 널 하고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치게 되면 가로가 자동으로 붙으면서 블락이 만들어집니다. 자동으로 이렇게. 요때도 편리하긴 하죠. 자, 요거 자, 여기까지 컨트롤 시프트 엔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탭이죠. 탭이야 뭐 들여쓰기죠. 이렇게 탭. 내가 요거를 들여쓴다. 이렇게 탭키 누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환경 설정할 때 들여쓰기 할 때 저거 두 칸씩으로 해놔서 이렇게 두 칸씩 들어가는 겁니다. 스페이스 바로 도파는 거는 똑같죠. 자, 여기 탭이 들여쓰기고 지금 보셨어요? 자, 여기 탭이 들여쓰기고 탭 들여쓰기.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어로 내어쓰기라고 그러는데 다시 이제 들여쓰기 취소할 때는 이 Shift를 누르고 탭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게 어, 어, 내어쓰기. 한국어로는 내어쓰기. Shift 누른 상태에서 탭을 치면 내어쓰기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들여쓰기 취소하는 거죠. 다시 해볼게요. 자, 여기서 자, 탭 누르면 들여쓰기. 두 칸 들여쓰고 두 칸 들여쓰고 두 칸 들여쓰고. 다시 내어쓰기 할 때는 Shift 탭 이런 식으로 블락으로 해도 됩니다. 블락을 선택한 상태에서 탭 그러면 이게 여러 줄이 들여쓰기가 되고 다시 여러 줄을 내어쓰기 들여쓰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요게 바로 이제 그 지금까지 한 게 스마트 편집과 관련된 단축키였고요. 자, 이번에는 화면 전환, 탭 화면 전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 컨트롤 키 누르고 CTRL 플러스 탭입니다. 이번에는 자, 요 CTRL 누르고요. 그리고 탭을 누릅니다. CTRL 탭 이러면 자, 이 상태에서 탭 키로 이동합니다. 자, 그럼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좌측에 있는 게 거의 도구창들이죠.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 이 도구창들. 그러니까 이 좌측에 있는 게
다시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탭 누르면 이게 도구창들이죠. 요게 도구창들. 도구창들이고 요 서비스 여기 서비스 있죠. 요 터미널 여기 터미널 있죠. 그 다음에 버전 컨트롤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AI 챗,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있고요. 자, 여기 우측에 이제 소스 창이, 소스들이 쭉 나열이 돼 있죠? 이 상태에서 탭을 누릅니다. 내가 이동하고 싶은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로 가볼까요? 프로젝트, 터미널로 이동하고 싶다. 터미널로. 자, 이 상태에서 위로 갈 때는 그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됩니다. 물론 아래로 갈 땐 탭 눌러도 되고요. 탭을 누르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동을 하고요. 자, 위아래 갈 때는 이렇게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터미널로 가볼게요. 이런 상태에서 그냥 딱 컨트롤 키를 떼면 이렇게 터미널로 이동하죠. 다시 컨트롤 탭 하고 요번에는 탭만 눌러볼게요. 탭만. 그럼 이렇게 이동하죠. 탭만 누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지금 메인이죠. 헬로 월드로 가볼게요. 헬로 월드로 이동해서 컨트롤 키를 띱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동하는 걸 보일 수 있고요. 다시 컨트롤 탭 누르고 이번에는 위쪽 화살표, 아래쪽 화살표, 왼쪽 오른쪽으로 할 때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이걸로 이렇게 키보드에 있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위쪽, 아래 이런 식으로 이동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메인으로 가볼까요? 컨트롤 키 띄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컨트롤 탭 아주 유용한 기능이니까 잘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탐색기 요건 팁인데요. 자, 탐색기 위에다가 프로젝트 탐색기 위에 얘를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이 소스 코드가 보입니다. 이 파일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유저에다가 한번 가볼까요? 유저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요 스페이스바 여러분 키보드 좌판에 그 맨 하단에 있는 길게 늘어진 요 스페이스바 요 스페이스바 즉 요 소스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소스 내용을 쭉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할 땐 ES 키를 누르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얘뿐만 아니고 또 얘도 요거는 이제 소스 파일은 아니고요. 자, 요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일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요 XML 파일이네요. 자, 그다음에 ES 키 누르면 창이 닫히고요. 자, 요게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이제 퀵뷰 혹은 퀵 내비게이션, 퀵 데퍼니션이라고 합니다. 자, 빠르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완성에 대해서 여기 코드가 너무 많아서 여기 헬로 월드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단축 코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쯤에 처음에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을 때 메인이 없어.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메인하고 탭이나 엔터를 치면 됩니다. 자, 단축 코드를 작성하고 탭키나 혹은 엔터키를 치면 탭 혹은 엔터를 치면 코드가 자동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메인 치고요. 탭 이렇게만 자, 그 다음에 얘 말고도 퍼블릭 스테이트의 앞자가 PSVM이죠. 자, 그래서 PSVM 하고 엔터 쳐도 됩니다. 엔터. 잘 되죠. 요렇게 단축키, 여기 PSVM이었고요. 혹은 메인이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코드를 출력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출력문 작성할 때 system.out. println 이렇게 일일이 치지 말고 요걸 이렇게 치지 말고 여기다가 sout이라고 치면 이렇게 한 네 가지가 있네요. 자, 요거를 한번 하나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sout 하고서 hello world라고 쳐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S 아웃 저기 M이 있는데 이건 뭐냐? 여기 보면 현재 클래스하고 메서드명을 출력을 해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는 현재 클래스명이 뭐죠? 헬로 월드 그리고 메인 메서드죠. 그래서 여기 엔터를 딱 치면 여기 현재 클래스명하고 메인 메서드명을 출력을 해주고요. 자, 그다음에 S 아웃 요 P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메서드 파라미터 즉 인자 이름과 값을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 지금 메서드의 인자가 아그스라고 있죠? 자, 그래서 요 P 하면 이렇게 요 아그스를 이렇게 출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S 아웃 마지막 V라고 있는데 S 아웃 V 요건 밸류예요. 저 밸류 값을 출력해 준다. 그래서 해보면 자, 여기 아그스가 또 출력되네요. 요 차이가 뭐냐면, 자, 요거는, 파라미터예요. 메서드. 이게 메인이 메서드거든요. 파라미터고, 요거는 가장 가까운 변수. 근데 여기 지금 변수를 선언 안 해서 그랬고, 여기다가 int하고 제가 a하고 10을 넣어볼게요. 천사를 넣고, 다시 한번, 여기서 s out v라고 해보면, 여기 이제 가장 가까운 변수가 a거든요. 요 아거스보다 더 가깝죠. 그래서 얘를 a는 10 이런 식으로 천사가 출력되는 거죠. 그럼 변수를 하나 더 써볼게요. int b하고 1005라고 출력을 하면 자 여기서 그 밑에서 다시 s out v 하면 b가 더 가깝죠. 얘는 b가 출력이 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럼 선택할 수 없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나는 아거스를 출력하고 싶어. A를 출력하고 싶어. 이렇게, 요거, 이렇게, 요거. V는 베리어블의, V고요. 요거는 P는 파라미터의 P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A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A 선택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 변수 하나 더 넣어볼까요? 자, 스트링, 네임, 가길동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sout v sout v 하고 엔터를 딱 치면 변수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선택하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뭐 네임 선택하고 싶으면 네임 여기서 나는 b를 출력하고 싶어 그러면 b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S 출력과 관련된 단축 코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포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폴이라고 있는데 이걸 하고 엔터나 탭키를 누르면 이렇게 일반 포문이 작성되는 걸 보이죠? 여기는 여러분이 넣어주고 싶은 숫자를 넣어줘야 되고요. 자, 그럼 이렇게 이제 폴입니다. 폴이. 자, 어떻게 작성했어요? 요거 하려면 자, 요거는 포 그리고 i 요거 i가 요 i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요 반복 변수, 인덱스 변수로 i를 많이 쓰니까 요 단축키도 for i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터라고도 있는데 이터 요 단축키 자, 실행해 보면 요게 이제 요게 배열이 이제 그 참조형이거든요. 요 참조형에서 요소를 하나씩 꺼내올 때 이런 익스텐디드 포문, 확장 포문을 씁니다. 아주 편한 그때 쓰는 게 이제 이터라는 단축키입니다. 자, 요거 이터라는 단축키, 이터라는 단축키고요. 자, 그러면 한 두 개만 더 소개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if 조건문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실제로 공부하게 되면 많이 쓰게 되는데 if n이라고 있어요. if n이라고 있고 요거를 딱 치면 이렇게 자 여기 이제 여기 가장 가까운 참조형 변수가 널이냐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주로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if n이 있었고 inn이라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단축키가 아니고 단축 코드도 있습니다. 요거를 치면 if not null 요걸 인서트 합니다. if not null 문을 가장 가까운 변수가 여기 참조형인 변수가 name이죠. 그래서 얘를 딱 엔터를 치면 name이 null이 아니냐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뜹니다. 단축 코드 지금까지 단축 코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자, 메인 메서드를 자동 완성할 때는 메인 혹은
PSVM. 출력할 때는 Sout. 자, Sout 혹은 변수값 출력할 때는 가장 가까운 변수값 출력할 때는 Sout V. 변수값과 함께 출력할 때는 V가 바로 value가 되겠죠. 자, 그리고 변수가 여러 개 있다. 그 지역 안에 변수가 여러 개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라고 뜹니다. 자, 요거는 이제 출력과 관련된 단축 코드. 요건 메인 메서드 자동 완성과 관련된 단축 코드고요. 자, 그리고 폼은 일반적인 폼을 자동 완성할 때는 폴이 요게 I. 그다음에 이제 참조형 뭐 배열이나 컬렉션에서 데이터 요소를 하나씩 꺼내올 때는 이터. 이터. 자, 그 다음에 if문 작성할 때 if n하면 널인지 체크하는 if문이 자동 완성되고요. 이때 뭘 널인지 체크한다? 가장 가까운 참조형 변수를 요거 if를 갖다 inn으로 바꾸면 요 inn은 널이 아닌지 not 널의 nn입니다. not 널 요게 not 널 널. 보고 그래서 n. 자, 그 가장 가까운 참조 변수가 널이 아닌지 판단할 때 쓰는 단축 코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인텔리제이 단축 키하고 단축 코드에 대해서 최종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